진짜 낚시대요? 비행기 지나간다. 늙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밖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하늘이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 좀 밖에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에 좀 막이 끼는데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키운 이유는 아마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좀 뭔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집을 마련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 한해서니까 그것만 좀 참고해 주세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번 주에만 그 경매 법정에 가서 입찰을 3번을 했거든요. 입찰을 3번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보면은 그래도 입찰을 한 3번, 4번, 5번, 한 5번 이내에는 한 번씩 거의 낙찰을 받아요. 왜냐면 거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을 찾아서 받기 때문에 거의 낙찰을 받는데, 요즘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매물이 없어요. 경매 물건도 매물이 정말 부족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런 지역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뭉치다 보니까 이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요. 퍼센테이지가 거의 15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한 지가 아무리 1년 가까이 지났다고 해도 150%는 이 낮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3억인데 한 4억 5천에 이제 낙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감정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처럼 시세가 빨리빨리 변하는 상황에서는 감정가보다는 아무래도 현재 얼마의 거래가 되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그건 저도 아는데, 웬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낙찰이 어려운 시장이 지금 경매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경매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경매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예전에 제 일화를 말씀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물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건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 물건 하나를 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깎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깎아주셔가지고 제가 계속 설득을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었어요. 기다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안 돼가지고 저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왜냐면 지금에 비해서는 물건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옆 단지에 가도 됐고 초이스가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별로 상관을 안 했었거든요. 기다리고 그 물건은 안 팔리고, 안 팔리는 상태에서 다른 물건은 또 나오고. 근데 그분이 굉장히 고집이 셌거든요. 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어느 지역 얘기하는지 대충 아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지치고 이제 잔금을 받아야 될 시기가 다가와서 결국에는 풀이 죽으셨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절충을 안 하시고 안 깎아주신 분들은 마지막에 확 깎여요. 그러니까 절망감이 들기 때문인데, 이건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분이 갑자기 가격을 확 낮추면서 굉장히 저렴한 지역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깎아달라 그러고, 내가 으름장을 좀 놓고 다른 물건이랑 비교를 하고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시장이 불과 작년 초만 해도 있었어요. 지역별로. 참고로 이 지역은 김포예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아마 물건을 못 고르실 거예요.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간이 없고 자료가 부족하신 실수요자분들에게 시장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집 있는 사람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전혀 아니에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시장 분위기에 맞게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싸게 사고 경제적으로 뭔가 이득을 취하시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전 방법을 채택하시면 안 돼요. 예전 방법이 뭐냐? 가서 깎아달라, 기다리겠다, 다음에 다시 나와보겠다, 이런 게 요새 안 통합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내 집 마련하려고 다녀보신 분들은 제 얘기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요새 무슨 방법이 있냐? 요즘은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살고 싶은 동네를 좀 포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전세나 월세로 살지 매매로 할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결정 이미 하셨죠. 이 결정이 안 되신 분들은 제 얘기에 동감을 못 하시고 실제로 득이 없으세요. 자, 결정을 했다, 난 매매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럼 시장에 나가요. 그러면 아마 원하시는 지역이 이미 비싸거나 비싸지 않다고 해도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거나 매물이 있어도 호가가 말도 안 되게 높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실거래가랑 지금 호가가 과연 합당한지. 이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실거래가가 8억인데 호가가 10억이에요. 2억이 차이가 나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엉터리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인근 단지 옆 동네에 나가서 인근 단지랑 옆 동네는 실거래가랑 호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분위기가 어디까지 만연한지 알아보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발품이랑 손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기쁜 손품, 기쁜 발품이 아니라 좀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손품 발품이에요.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참여자가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거예요. 좀 아쉽긴 하지만 옆 동네, 옆 단지에 가니까 걔네도 실거래가랑 호가랑 2억씩 차이가 난다. 그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동네로 갈지. 그러니까 자기 심리적인 게 있어요. 내가 마지막 실거래가랑 호가랑 2억이 차이가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내가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 가능하면 빨리 계약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세나 월세로 머무르는 거는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건 산 다음에 불안할 것 같다, 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럼 옆 동네로 가셔야 돼요. 근데 이 옆 동네로 가는 게 요새 잘 안 되시는데 가셔야 돼요. 지금은 특정 지역, 특정 단지에 집착을 해서는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서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난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강서구에 갔어요. 강서구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만약에 있어요. 근데 도저히 내가 못 사겠어. 그럼 계속 밀려나야 돼요. 강서구에 가면 염창동도 있고 가양동도 있고 옆에 마곡도 있잖아요. 등촌도 있고 화곡도 있고 계속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못 구하겠으면은 김포나 인천까지 갈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내 집 마련이 내가 살고 싶은 해당 단지의 그 집이 아니라 내가 집주인의 포지션이냐 세입자의 포지션이냐를 결정하는 시즌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단지에 원하는 집이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건 좋은데 제가 지금 상담을 해보면 그걸 결정을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서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이번에 집주인이 되기로 했는지 세입자로 머물기로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집주인이 되기로 했다면 그 이유가 특정 지역의 특정 단지를 사기 위함이 아니라 집주인이 되기 위한 거니까 괜찮은 단지, 다음번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단지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의견이 똑같아요. 지금 금리 인상이고 나발이고 저는 의견이 똑같아요. 저는 지금은 집 주인이 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세입자, 월세입자는 앞으로 조인 초이스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무리 경매시장에 나가보고 시장에 나가보고 전국을 리서치해보고 거래를 해봐도 앞으로 전세시장, 월세시장이 세입자분들에게 좋은 곳 쪽으로 갈 방향성은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정책이나 모든 것이 세입자 위주예요. 이게 웬 얘기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입자한테 혜택을 주면 세입자들의 경쟁이 많이 올라가요. 세입자들끼리 경쟁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민간 시장에서 이 세입자분들에게 집을 공급해주는 임대인들은 싫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세금 때문에 버티지도 못하기 때문에 전세를 제공을 못하니까 앞으로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은 불안정해질 거예요. 그러면 전세, 월세로 계속 머물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질 확률이 높으니까 집을 사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 집을 산다 안 산다는 내가 공부를 통해서 잘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제 말대로 밖에 나가보시면 지금 사기 진짜 어려워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오늘의 한 줄 요약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여러분, 단지는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 지역도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금 구하기 어려워요. 경매 시장에도 물건이 없고 경매 낙찰가가 140, 150%가 넘어가는 시장은 보통 시장이 아니에요. 원래 경매가 낙찰가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금매를 사는 게 나은 꼴이 되는데 나가면 또 금매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구할 때 제 조언을 듣고 참 아쉽지만 단지랑 지역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